독서는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에서 과거도 살펴보고요.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참 책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친해지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침 내일이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저작권의 날을 앞두고 행복한 독서 방법에 대해 함께 좀 알아보려고 준비했어요. 오늘 독서 교육 전문가 최승필 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제주에도 이미 많은 팬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또 전화 연결됐어요. 인사 말씀과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주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독서, 네, 예,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시간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보내는데 이럴 네, 때 물론 다들 힘드시지만 이럴 때 책을 읽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 독서를 읽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는데 예, 여기도 예. 빈익빈 부익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읽는 분들만 늘 많이 읽으시고 좋은 거 아니까 예, 우리도 예. 함께 참여해서 이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조금 더 중요성도 알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떻게 제주는 좀 자주 오세요? 어떻게 제주는 좋아하시는지요? 한국 사람들은 뭐 제주 다 좋아하죠. 네, 저도 코로나 전에는 뭐 사실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네,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는 좀 이제 가기가 힘들어지긴 했는데, 네, 네. 강연으로도 자주 가고요. 네. 여행으로도 굉장히 자주 갑니다. 기회 되면 저희 직접 오셔서 예, 스튜디오에서 또 다양한 책 얘기 한번 할 수 예, 있는 날이 예, 오기를 좀 저도 기원해 보면서요. 자, 예. 오늘 또 그래도, 특별히 또 내일 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잖아요. 좀 예,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린 다들 알지만 조금 다시 한번 예.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독서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사실 OECD 가입국 중에는 최저 수준이에요. 어, 예, 굉장히 낮은 최저군요. 수준이고, 네.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로 잡히는 거는 성인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안 읽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통계는 자기 대답에 근거해서 음, 책은 몇 권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는 걸 취합한 거라서 네.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통계치도 굉장히 낮지만 네. 실제 독서량 그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죠. 아니, 통계적으로는 10명 중에 4명도 사실 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예, 많을 거다. 전혀 예, 책을 안 예. 읽는 인구수가. 와, 음, 우리나라가 학력 수준은 높다고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 사실은 이제 독서에 대한 네.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세계적 기준에서 놓고 보면 독서량이 이상하리 많지 낮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한 측면이 좀 있는데, 어떤 이유요? 어, 네.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독서 문화적인 측면이 좀 우리나라가 잘못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사실 독서는 영화 매니아들이 영화를 즐겨보는 것처럼, 뭐 네. 자전거 매니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기가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독서 교육을 뭐 추천 도서나 권장 도서 목록을 주고 네. 거기서 골라서 읽게 하고 또 그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따로 있을 것이다. 좀 수준 높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아, 좋을 것이다. 이런 좀 선입견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좀 공부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 내재화돼 있는데 네. 학생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왜 굳이 책까지 읽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책을 학창 시절에도 사실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 음, 거의 이제 바닥권으로 이 독서량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이게 네. 독서량이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져요. 음, 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책을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책을 또 더 재미가 없고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 더 안 읽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예, 그 공부로 접근하게 되니까, 진짜 예, 우리 성인들도 사실 앞서 말씀하셨어요. 성인들 통계가 10명 중에 4명 이상은 1년에 책도 한 번도 안 읽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 아이에게는 책 읽는 게 좋다고 자꾸 권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말씀 앞서서 해주신 거 조금 이제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오는데 책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읽을 게 너무 그렇죠. 많아요. 권장 도서만 꼽아봐도요.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면 한 권만 계속 파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는 예, 친구도 예. 있고 음.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독서 효과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네, 한 권을 10번 읽는 것과 네, 100권의 책을 읽는 걸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네. 한 권을 10번 읽는 게 효과는 훨씬 커요. 음, 예,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언어 능력, 우리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그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는 네,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네,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똘똘아, 우리 오늘부터 같은 책 계속 반복해서 읽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음, 그걸 강제로 하게 되면, 네. 사실 아이는 책을 안 읽게 되거든요. 책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 같은 책을, 읽었던 책을 또 읽는다는 건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가 뭐 스스로 어떤 책을 좋아해서 반복해서 읽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놔두시면 돼요.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스스로 반복해서 읽을 때는 놔주시면 되고, 어, 독서량의 경우에는 네. 사실 독서량은 많이 읽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음. 많이 읽는 게 좋대. 그 많이 읽자 한다고 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 낮은 상태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양 자체, 시간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할 때 그 느끼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 낮은 친구가 30분 정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뭐 하루에 2시간 읽자 이러면 나머지 1시간 30분은 책을 들고는 있지만 읽지는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아. 가장 좋은 양은 네. 내가 읽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예, 자기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한 30분 정도 읽으니까 좀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힘이 들더라. 그러면 음. 하루에 30분 읽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진짜 정말 그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 다르고요. 한데 우리가 너무 예. 예. 똑같이 옆집 아이는 하루에 30분씩 읽는다는데 넌 뭐니? 이렇게 음, 비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책을 고를 때도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서점에 예, 예. 가면 뭐 이렇게 좀 유용한 책을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들어서 권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또 요즘 자기들이 좋아하는 흥미 위주로 또 책을 자꾸 고르려고 하거든요. 뭐 예, 예. 만화책도 있고 그랬을 때 음. 그걸 어떻게 조금 그 간극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간극을 조절하시려고 하면 안 안 되고요. 돼요. 예, 예. 독서는 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언어 능력이 뭐 스마트폰의 영향, 뭐 디지털 문화의 영향으로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언어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언어 능력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네.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 초등 5학년 정도 됐을 때, 5, 6학년 됐을 때 부모님이 말리는데, 초등 5, 6학년 동화를 막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판타지 동화, 추리 아,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막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초등 5학년인데 막 중3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 막 중2 아,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네. 네, 잡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책을 읽을 때가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독서는 네. 저는 이제 그 독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책을 읽다가 네. 그 아나운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주위의 시공간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책을 읽다가 정신을 잃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뭐 정신 차려보니까 1시간 지나 있고 한 음. 100페이지 읽었고 뭐 이런 와. 식으로. 네, 이제 네. 이게 저는 독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아이나 이제 독자 입장에서 체감은 와 책이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때 음. 가장 효과가 커요.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 그렇겠네요. 사실은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게 독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다만 네. 이미지 기반의 만화류, 학습 만화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언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 학습 만화도 읽고 그 책도 읽고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습 만화만 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그 부분만 부모님이 좀 개입해 주시면 되고 네. 아이가 고르는 책은 설사 부모가 봤을 때 네. 너무 이거 저희 책이 너무 안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네. 활자로 돼 있는 책이면 네. 사실 흥미 위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아, 조금 이제 예. 내버려 두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게 되고요. 지금 우리 문자로 많은 분들이 어머, 우리 최순필 작가님 반갑습니다. 귀 쫑긋하면서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고요. 약간 그 요즘에 정보가요. 예.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수단이 예전에는 책이 전부였지만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예, 꼭 예. 책을 왜 읽어야 되나요? 책의 역할이 궁금해요 하시는 또 청취자가 계세요. 음. 요거에 대해서는 작가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 맞아요. 뭐 영상도 있고 뭐 대단히 다양한 매체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죠. 네. 정보는 그렇게 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독서는 네.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어허. 예, 독서는 왜 하는 것이냐면 기본적으로는 독서가 입장에서는 글을 읽고 독서를 하는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 즐거움 누리지 않아도 되니까 책을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정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언어 능력이 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거든요. 교육 그래요? 전문가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능 국어 영역 점수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평균 언어 능력을 중학교 1, 2학년 정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 아,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성인들은 그럼 다를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OECD에서 하는 아, 실질 문맹률 조사를 봐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OECD에서 조사한 실질 문맹률 조사에 우리나라 분석 그 문구, 그 보고서의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한국의 중장년층은 약사용 설명서를 읽고 원활하게 이해할 수 없다. 어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그럴 그래요?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사실 언어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고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수학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는 수학 능력, 음, 인지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언어 능력, 사람의 역량으로 얘기할 때는 사고력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생각해 보시면 묵독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생각해 보시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해서 언어 능력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독서를 많은 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일주일에 3시간 이 정도만 읽으셔도 아, 삶의 윤택함 그리고 사고력 이런 부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수학 능력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아, 정보와 상관없이 네. 정보는 그런 걸로 접하시고 네. 책은 즐기는 문화로서 즐기는 게 좋죠. 뭐 관점을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책을 꼭 읽어야 될지 딱 정답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직접 현장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독서 교육을 많이 해오시면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에 또 이런 내용들 담겨 있나요? 어떤 내용들 좀 있어요? 이 책 내용에는? 네. 예, 이 책은 이제 제가 12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네. 학생들하고 책을 읽었던 그 경험을 책에 담았는데요. 네. 핵심은 사실은 아이들이 학습량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학업 성취도는 점점점 떨어지는 걸 교육에 음, 있으면 제가 계속 느끼고 실제로 확인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책을 조금만 읽으면 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아, 자기가 어떤 꿈이 있을 때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할 때,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정말 작은 시간과 즐거운 행위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모르시셔서 그걸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낸 거고요.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공부몰이 독서법은 사실 독서의 전체 효용을 놓고 보면 네. 아주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네.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 독서의 진짜 효용은 책을 읽고 나서 생기는 내 마음의 변화, 또 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런 것이 사실 실제 독서의 효과고 사실 언어 능력은 어떤 책이든 재밌게만 읽으면 네.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을 읽고 이게 독서의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부머리 독서법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정말 독서해야 되는 거 다들 중요성은 알지만 이상하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 네, 어떻게 좀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법들 우리 아이나 어른에게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네, 바로 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하,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책이 있는 곳에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아, 들면 아이와 함께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네, 거기서 책을 직접 골라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가들의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거든요. 네, 네. 도서관 가서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같이 대출증 한독급 책을 빌려보시는 거예요. 그 다 음, 읽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재밌을 것 같은 마치 쇼핑을 하듯이 아, 네. 예 아주 부자가 아주 방만한 쇼핑을 하듯이 어, 도서대출증 들고 가서 네, 이거 재밌겠네 하는 책들을 한독급 빌려 오셔서 네, 한 5분의 1까지만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끝까지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한 20페이지? 성인책 같은 경우는 한 20페이지 정도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어? 네, 이거 내가 너무 어렵네, 이 책은. 어,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근데 어허, 그러다 보면 어떤 책은 펼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훅 빠져드는 책이 생겨요. 네, 그 책이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한번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서관 갈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도서관 그 문턱을 넘어설 때 우리 왜 드라마 막 좋아하는 드라마 기다릴 때 광고 나올 때 네, 네, 막 네, 기대되잖아요. 네, 막 그런 네, 느낌으로 도서관 문턱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어, 오늘은 내가 또 어떤 책을 고르게 될까? 이런 아, 식으로 책을 자꾸 고르시고 네,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20페이지까지만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독서의 문화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보시면 네, 아주 쉽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독서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충분히 어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자꾸 책이 있는 공간에 내가 노출되고 그냥 진짜 막 그 가능한 한도까지 책을 다 대출해 와서 너무 괜히 막 부자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책들도 연관돼서 찾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꿀팁. 그렇죠. 네네네. 사실 숙련된 독서가들을 보면 네. 어려운 책을 많이 읽잖아요. 수준 높고 어려운 책을 네네. 읽어서 책을 평소에 안 읽던 분들이 보시면 와 역시 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렵고 음, 수준 높은 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독서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 이게. 그래서 그 아,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어렸을 때나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싶은 책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그러네요.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네. 독서는 네. 항상 그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항상 자기가 가장 흥미가 가고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서 읽는 행위라는 거,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 흥미 위주로 첫 시작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어머 역시 작가님 명쾌하십니다. 저도 주말에 애들 데리고 도서관 가야겠어요.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떠세요, 작가님? 작가님은 이 우리가 사람과 인생을 바꾼다고 보세요, 책이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쵸. 이 책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책 한 권을 만나서, 그게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네. 혹은 뭐 내가 지금 어떤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 이런 책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읽어보면 오히려 내 현실과 아주 먼 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과학 책이라든가 그냥 내가 네. 호기심이 가서 읽었던 그런 네. 책들,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책 속의 주인공의 삶을 마치 내가 살아보는 것처럼 아주 절실하게 읽게 되거든요. 네. 막 주인공과 같이 울고, 이 인물이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지? 하고 막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일종의 삶의 경험을 쌓는 일인 거예요. 어떤 우리 삶의 경험이라는 게 내 삶에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살아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서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중력에 대한 책을 읽고 중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 전에 보던 주위의 현실과 이걸 읽고 이해하고 나서 보는 주위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위, 내 호기심에 맞춰서 내 호기심을 하나하나 책을 통해 풀어가다 보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세상을 이해한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서 저 책 독서가 입장에서 아마 독서가들은 다 동일하실 텐데 책은 즐거움으로 읽는 거지만 읽고 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피드백으로 돌아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 마음 보약이 되겠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청자 여러분과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독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독서를 우아하고 고상하고 지적인 어떤 활동, 공부와 비슷한 어떤 활동 이렇게 여기기가 좀 쉬워요. 네.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면 실제로 지적인 향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것은 사실 저 같은 독서 교육 전문가들이 독서 효과를 얘기할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독서는 그렇게 우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 매니아가 영화를 좋아하듯이 자전거 매니아가 자전거 타고 싶어서 주말만 되면 자전거 끌고 나가듯이 책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관심이 갈 만한 책들을 찾아서 읽는다는 마음으로 도서관 문턱을 넘으시고 책을 옆에 두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책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책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책들이 인생책이고 그런 책들이 한 권, 두 권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수면된 독서가 됐구나 이렇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독서를 즐거움으로 문화로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은